네, 과거에 이제 그 중증호흡기 급성증후군 사스와 또 이번에 나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태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통해 상당히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대 객자 교수로 계신 우수근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교수님께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근원적으로 궁금한 거는 최근에 중국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다녀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12월 달에도 2번 왔다 갔다 했고요. 네. 12월 31일 날 말일날. 예,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이 문제가 터지면서 네. 못 들어가고 있죠. 말일이면은 한 20일 지났으니까 일단 잠복기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네. 요즘 하도 뭐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부드럽게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중국의 현지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인들도 계시고 학교 관계자들, 저 산동대라는 곳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요? 그 칭다오, 우리 네. 이게 칭다오로 알려진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도시, 가장 네. 가까이에 있는 성이 바로 산동성입니다. 아, 지금 우한하고는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좀 있군요, 격차. 우한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네. 뭐 저는 주로 이제 상하이 쪽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상하이하고 우한은 뭐 비행기 타고 1시간 이내의 거리니까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도 현지 분들하고 통화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사뭇 궁금합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 나오는 것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거는 이제 우한 짜요. 그래서 우한을 힘내자. 뭐 이런 영상들도 나오더라고요. 자, 현지의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 우한은 뭐 불안감을 넘어서 그야말로 뭐 공포감이 팽배되어 있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 1,100만 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예. 근데 이 거대한 도시가 현재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거든요. 네. 중국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우한에서도 사람이 많았고요. 북적북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유령 도시처럼 되었습니다. 우한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현지인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뭐 되게 불안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생필품 같은 것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마스크도 제가 보내줬고요. 네. 우한뿐만 아니라 상하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도시에 있는 중국인들도 그런 것을 요청해가지고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아직 이 신종 코로나의 병현군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가 현지의 이야기인데, 뭐 딱히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떤 돌발적인 사실 분위기가 그분들은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잖아요. 뭐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뭐 확산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전해지고 있던가요? 네, 그러니까 우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원지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죠. 하지만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행기로 1시간 이상 굉장히 떨어졌으니까요. 땅 지역이 넓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지역에서도 이미 아파트가 누군가가 뭐 열이 났다 아니면 기침을 한다 하면은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다시피 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뭐 생필품은 이미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네. 이전에는 우한을 중심으로 우한을 봉쇄하고 우한을 중심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점차적으로 봉쇄했는데 네. 지금은 섬이 아니라 점으로 봉쇄를 시키죠. 그러니까 상하이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차하면 봉쇄하고 북경 같은 경우도 거의 다른 도시하고의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초기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해! 하면 딱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나서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중국 현지 분위기를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데 우한이 사실 이제 교통의 요지라고 하잖아요. 앞서 이제 맵 같은 자료도 좀 나왔는데 그 자료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신종 코로나의 확산 현황 이렇게 CDC라는 게 중국 이제 그 국가위생관리 건강위원회 이렇게 됩니까?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벌써 이제 우한에서 퍼져나가는, 이게 뭐 거의 중심지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한이라는 곳은 중국의 후베이성, 네. 중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데 후베이성의 성도, 그러니까 후베이성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로서 후베이가 있고 또 허베이가 있습니다. 예, 허베이는 북쪽에 있습니다. 예, 저게 좀 후베이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더라고요. 네, 후베이는 중국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곳으로 중부 지역의 핵심 도시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부 지역의 금융, 경제, 상업, 문화, 과학의 중심 도시고 실제로 뭐 자동차라든가 기계 장비, 전자정보, 석유, 뭐 식품, 뭐 제약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간 발전된 그런 도시입니다. 네. IT 생산 기지도 많더라고요. 근데 앞서 외신 보도는 또 그 일부 메모리 생산 업체는 제대로 또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자, 이 후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인구가 1,000만 정도 되고, 중국 전체 GDP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직 상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천진과 같은 동부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부는 상대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트랜스포테이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떨어지죠.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우한과 충칭과 같은 중부에 있는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죠. 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 우한 옆에 충칭이라는 도시의 규모는 사실 뭐 인구 3천만 명? 네, 거기로 이제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느냐 이것도 뭐 보도에는 나오던데 아직까지 포착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GDP는 한 10% 언더 쪽인가요? 10% 좌우 정도 될 겁니다. 좌우 정도.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이제 전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고 그에 따른 우리의 또 파급 효과 이것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 네, 그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중국 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인은요, 저는 예를 들면은 중국어로 띠따 런뚜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한자, 땅지자에다가 큰 대자, 사람인자에다가 마늘 다자, 우리말로 하면 지대인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죠?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중국에 살다 보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은 저주를 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설적인데요. 예, 역설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면 땅이 크고 자원이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잠재적인 시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부럽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도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어 다양한 일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우리보다 30배 이상 많은 15억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만큼 관리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 우한 같은 경우도 이 일이 워낙 큰 문제이니까 이것이 우한에서 발생됐다는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우한 지역의 당국자들은 정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쉬쉬하면서 자기들이 덮어갖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춘절 연휴도 겹쳐가지고 이미 초동 대응을 미흡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 저희도 아침에 이제 자료 데이터를 구하다 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이 데이터 맵 지도를 제공을 해서 좀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확진 환자 수와 사망자 발표는 그러면 신뢰도가 약간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넓고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통계의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전에 뭐 원자바오 전 총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리커창 총리도요. 총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지방도시에 다양한 성장을 할 때 그때도 많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도대체 우리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고 정확한 통계를 내라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 환자 급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병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인구보다 매우 부족합니다. 너무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환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속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란 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자, 또 여담이긴 합니다만 사실 중국 정부가 지금 뭐 강경하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서운함감 이게 또 뭐 그런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저는 매일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당국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네.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나마 우리 대통령도 어저께 발표를 했고 우리 전 세계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마스크라든가 방호복이라든가 보급품, 네. 보급품, 구호물자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중국 당국자들이 저한테 토로한 것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아, 일본과의 비교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서 한국은 시진핑 주석이 일본보다 먼저 방한하길 바라고 아니면은 일본에 가는 것보다도 더 의미를 두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네.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인민이 이걸 알면은 과연 어떨까라고 말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청원서에 뭐 5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예. 중국인들의 출입을 제한해달라? 네. 이건 이런 조금, 식으로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다 병영군이냐.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국제적으로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만 하고 있고 반면에 네. 일본하고 중국은 철천지 원수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과 기름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라든가 다양한 걸 주면서 중국보다 일본은 아직 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며칠만이라도 여기 머무는 동안 마음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아. 그러다가 열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국적이라든가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본 국비로 다 치료를 하고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쉬다 가라고. 그러면서 마스크도 주고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들어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별로도 민간별로도 방호용품이라든가 다양한 관련 물자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설천지 원수인 일본이 그렇지도 않네, 따뜻하네 해서 감동.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그래 한국 두고 봐라. 우리가 병영군이니까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먼저 가길 바래. 그러면서 한한령을 해제하고 그러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길 바래.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언론의 일조 이렇게 일환으로서 상당히 멘트나 이거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좀 삭제하고 WHO에서도 특정 지역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차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르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구호 물자가 많이 동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조를 하고 또 그런 관련 소비주들은 증권시장에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중국 내에 이 질문을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입국자에 대한 공부 앞서 지금 화면 좀 나왔습니다. 저 화면은 좀 자극적이어서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떨까요? WHO에서 지금 평가하기를 약간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WTO 같은 경우는 뭐 중국 WHO에서 WHO에서는 중국 국내에서는 비상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국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경계는 해야 된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아직 국제적으로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초기이고 또 초동대처가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우한 사람들 절반 정도, 약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춘지의 연휴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복기가 약 2주일 정도 걸린다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더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라든가 뭐 해외 전문가 따라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만 네. 빨라서는 뭐 2월 달 정도에 그때까지 늘어나다가 3월 정도부터는 소강 국면을 보이거나 국제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4, 5월 달까지 확산이 되다가 5월 이후에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금융시장 파급에 대해서 잠깐 또 들어보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긴 했는데 아쉽긴 합니다만 중국 증시는 일단은 휴장을 좀 늘렸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뭐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요? 네, 중국 정부는 연간 빠오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6%의 6%요? 경제 성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1분기서부터 6%가 아니라 2%로 4%가 추락할 거라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중국 의존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도 정말 적지 않은 것이죠. 참고로 중국은 작년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만 6.1%로 경제 성장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이라는 곳에서는 네. 이 신종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줌으로써 블랙스완도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스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예를 들면 2003년 사스 사태하고 현재의 중국 경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심각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비교 대상이 있죠. 네, 2003년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약 4.3%에 불과했습니다만 현재는 16.3%로 되게 커졌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당시는 5%였는데 지금은 1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미미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중국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당장 설 연휴 끝난 다음에 28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대로 그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밀접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아, 교수님 등장하시니까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뭐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네.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랬고요. 자, 특집 코너였는데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많이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중국 산동대 객자 교수인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